자, 분위기 바꿔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한민국 코미디의 뭐 원조격이라면 이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올 만합니다. 수많은 희극 배우들 사이에서 개그맨, 그러니까 개그와 관련된 모든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불린 사람이 바로 전유성 씨이기 때문인데요. 어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개그맨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더 대단한 것은요. 가수만 콘서트를 하냐, 개그맨도 콘서트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개그 콘서트를 만든 이 역시 이 전유성 씨인데요. 그래요? 이렇게 개그맨으로 산 지 올해가 54년 차입니다. 어머. 오늘은 이 개그계의 대부로 불리고 있는 전유성 씨와 입담으로 친해진 그의 지인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이 개그맨 전유성 씨의 근황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새로운 개그 코너를 이 제목을 보고 만든 게 아니냐 하실 텐데 그건 아니고요. 네. 지난해 8월부터 남원시의 이 인월면 중군마을에서 국수 교과서라는 이 국수 가게를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뉴스바이트 나한테 관심 많았어. 내가 이거 성대모사 조금 해봤어요. 전유성 씨 해봤는데 늘 이게 우리가 막 그런 주변에 장기자랑할 때 전유성 씨 성대모사는 빠지지 않았잖아요. 어쨌든 뜻밖의 근황을 전한 전유성 씨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쩌다가 국수집을 이게 이제 마을에서 관리하는 집인데 많이 와서 관광지로 개발 좀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안 오니까 가게를 하는 조건으로 나한테 이게 아주 싸게 빌려줬어. 그래서 뭘 할까? 술집을 할까? 그럼 내가 다 마실 것 같아. 그래. 국수집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우리 국수를 스파게티처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잘 안 돼요. 1, 2월 달은 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우리조차도 다니기가 힘들었으니까. 국수집. 일단 국수는 맛있겠다 생각 드는데 지금 눈이 많이 와서 손님 안 온다 어쩌나 이런 얘기 한 거 보면 국수집이 시내 한복판에 있고 그러진 않은가 봐요. 예, 남원에 좀 외딴 곳에 떨어져 있는데요. 저 전유성 씨가 식당을 차린 건 처음이 아니에요. 인사동에 그 학교종이 땡땡땡이라는 이름의 본 것 같기도 하고 네, 가기도 했었고요. 아하. 그다음에 짜장면이랑 피자를 같이 먹을 수 있는 식당도 했었고요. 어허. 청송으로 내려가서 콘서트를 했는데 강아지랑 소는 왜 음악 회음 안 되지? 그래서 개나 소나 콘서트라는 것도 만들었었습니다. 네. 근데 국수집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네. 술집을 하고 싶었는데 술집을 하면 본인이 다 마셔버릴 것 같아서 국수집을 열었다고 너스레를 하시기도 했는데요. 네. 사실 이 전유성 씨가 국수집을 하게 된 길은 본인 고유 아이디어만이 아니고요. 우리 MBN 알토란 등 다수 방송에 출연해서 보여주신 산속의 고수 명인이 있습니다. 네. 어란 명인 양재중 셰프가 개발한 것을 아. 같이 참여해서 이제 남원 지역의 이제 외진 곳을 좀 살리려는 의지가 있고요. 어머. 다른 지역에 사시면서도 굉장히 관광 명소를 많이 만드셨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영상 잠깐 나왔는데 아마 거긴가 봐요. 네네. 거기 국수집인가 봐요. 대박 사건. 예. 주변에 다 밭이에요. 대박 사건. 저기를 누가 가요 세상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긴 차 없으면 진짜 못 갈 것 같은데 근데 대부분 보통 이담 아나운서 네. 이런 개업을 하게 되면 일단은 처음에 개업발은 지인들이 일단 찾아가 줘야 되잖아요. 일단은 희극인들 후배들이 막 갈 것 같고 그런 생각 드는데요. 그러니까요. 전유성 씨가 친한 후배들이라고 하면은 뭐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최양락 씨, 이영자 씨, 뭐 신인래 씨도 신이시여? 있고요. 네, 최양락 씨네. 뭐 최유라 씨도 있고요. 이문세 씨도 굉장히 화려한 인맥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요. 김신영 씨가 최근에 이 국수집을 찾아서 사진을 찍은 게 공개가 됐습니다. 김신영 씨와 전유성 씨의 관계는요, 선후배 사이이기도 하고 굉장히 사제지간으로 굉장히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김신영 씨가 이런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공황장애를 겪고 있어서 뭐 굉장히 힘들 때, 다이어트로 굉장히 힘들 때 전유성 씨를 찾아가서 교수님 저 한물 갔어요. 그랬더니 전유성 씨가 축하한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한물 가는 건 왜 축하하느냐 했더니 네. 한물, 두물 가고 세물 가면 보물이 되거든. 와.
너는 보물이 될 거야 했다는 거예요. 대박 사건. 사실 굉장히 힘들 때 이런 얘기 들으면 무슨 소리야 할 수 있거든요. 네. 조금 이게 말장난 아니야 했을 텐데 네. 실제로 김신영 씨가 그 이후에요. 다비 이모라는 부캐로 굉장히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도 했고요. 쭈라. 네, 맞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MC에 발탁되기도 와, 했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정말 보물이 된 거죠. 어머. 그때 일화를 밝히면서 정말 좋은 선배고 좋은 선생님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드론 영상 봤던 그 한적한 곳이 국수집이 아니라 명상하시는 곳이래요. 전유성 씨가 가끔 이렇게 뭔가 힘들 때 그럼 그렇지 저기에 국수집 차릴 리가 없죠. 네, 혹시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김신영 씨한테 너 한물 갔어, 두물 가, 세물 가도 돼. 넌 보물이 될 거야. 이 말이 멋지잖아요. 근데 최재명 교수님 네. 어쩐지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게 왜 후배들이 많이 전유성 씨를 따르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전유성 씨 같은 경우에는 후배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능성을 얘기해주고 격려하고 북돋아주고 다시 할 수 있다고 하는 용기를 주는 그런 좋은 선배로 알려지고 있고, 또 하나는 정말 개그계에서는 전유성 씨만큼 창의적인 개그를 만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항상 개그 프로그램에 첫 번째 뭘 하는 건 다 전유성 씨예요. 대부분 다. 네. 스탠딩 코미디도 그렇죠. 콘서트 한 것도 그렇죠. 전유성 룩게라도 그렇죠. 그걸 다 후배들이 배워서 하는 거거든요. 와. 근데 일화를 하나 또 소개를 했는데 전유성 씨가 뭐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었는데, 처음 이분이 개그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출연료를 400원을 받았대요. 아하,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그랬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분이 자기가 이제 TV 방송에 출연해서 개그 프로그램 출연한다고 친구들한테 다 이제 자랑을 하고 내가 술 한 잔 살게 하고 다 기다리라고 해놓은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막걸리 한 병이 600원이었대요. 아하. 근데 출연료 딱 받았는데 400원을 받았으니 어떻게 하겠어 이거. 막걸리 한 병 살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다방에서 기다려라 하고 그대로 도망갔다는 일화를 얘기했는데 네. 야, 좀 기다려. 그만큼 본인의 어떤 에피소드도 재미로 그리고 네. 즐거움으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그러니까요. 코드로 사용하는 모습 보면 참 천상 개그맨이다 네, 이런 생각이 그러네요. 아니 천상 개그맨 얘기하는데 지금 화면 보세요. 왼쪽 위에 보면 박성배 변호사님 전유성과 웃긴 친구들이라면서, 근데 왜 저 얘기는 지금 안 해주고 지금 뭐 국수 얘기 딴 얘기해요 지금. 먼저 아시면 좋을 부분이 전유성 씨의 개그 스타일입니다. 전유성 씨는 가장 썰렁하게 무심한 듯 엄청나게 웃기는데 정작 본인은 결코 웃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 웃었는지 한때 TV 프로그램에 전유성을 웃겨라 코너가 있을 정도였는데, 아 맞아요, 기억나요. 전유성 씨는 또한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소문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 예로 이 초복날 반려동물을 위한 개나 소나 콘서트를 청도에서 열어서 청도를 코미디 1번지로 만들기도 했고, 2011년에는 코미디도 짜장면처럼 배달해 준다면서 코미디 철가방 극장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아하. 극장 이름대로 관람료도 짜장면 한 그릇값 4,500원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전유성 씨는 짜장면을 좋아하고 반려동물을 좋아하는데, 이 두 단어로 인연이 맺어진 그의 특별한 절친이 있고, 이 절친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야, 짜장면과 절친 동물을 좋아하는 전유성 씨 절친 반려동물, 짜장과 반려동물 그 절친은 누굴까요?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은 어떻게 먹어? 아, 밥은 내가 지리산 가서 22년 전에 알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네 집에 가서 아침밥을 먹어. 점심은 간짜장. 저녁은 그만 알아서 먹는 거야. 매일 메뉴 정한다는 게 귀찮아. 그러니까 아주 간짜장으로 정해놓으면 있어요, 선생님. 그냥 매일 간짜장만 먹는 거야, 매일. 나를 아직 안 잊고 있구나. 그럼 아저씨를 어떻게 잊어? 집 어디야? 짜장면 집이야? 아니야, 짜장면 집 가는 길이야. 개나 소나 콘서트를 나 때문에 만들었다 그랬잖아. 처음 시작이. 그러니까 발상이. 발상이 뭔데 왜 나 때문에 만든 거야? 내가 정확히 몰라가 한번 다시 물어보는 거야. 너가 막 어느 날 울면서 거의 막 울상이 다 들어와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운다고 그래서 큰 애가 아파 작은 애가 아파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개를 병원에 맡기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나 시작을 했는데 내가 그 이후에 동물병원에 갔더니 개 때문에 놀러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게 말이 돼. 데리고 오면 되지. 그래서 만드는 게 아, 놀러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데리고 같이 놀러 와라. 아저씨 오늘 간짜장이야? 아니면 유니짜장? 콩국수가 맛있어서 레퍼토리 바꿨어. 아, 콩국수로? 그래. 서울어묵 전화하고.
대박 사건입니다. 저분들 대화에서는 대체 웃음 보따리 빵빵 터질 것 같아요. 최정아 기자님. 네, 요즘 말대로 의식의 흐름대로 대화하는 두 그러니까요. 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메뉴를 고르기가 귀찮아서 매일 점심은 간짜장으로 동네를 돌아다니며 먹는다라는 전유성 씨의 이야기도 너무 재밌었고요. 네. 또 그걸 알고 걸자마자 짜장면 먹으러 가는 길이야? 라고 물어보는 최유라 씨의 이 정말 친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이런 모습도 참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개나 소나 콘서트를 최유라 씨 때문에 만들게 됐다라는 정보도 알게 됐고요. 그리고 간짜장에서 콩국수로 레파토리를 바꿨다라는 것도 전유성 씨의 이런 뭐랄까 융통성을 알 수 있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재밌는 영상이었습니다. 우리 유인경 평론가님 저 두 분과 또 많이 친하시죠? 최유라 씨한테 네. 이 방송 직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아, 네네. 얼마나 애로가 많았나.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년간 했는데 최유라 씨 증언에 따르면 가장 버벅대고 네. 가장 이상한 소리를 하시고 그 라디오 두 분 같이 진행하는 거 나오네요, 모습이.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진행자였다고 하는데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엉뚱한 얘기를 하신다는 아. 거예요. 어떤 이제 그 손님이 청취자가 전화를 해서 딸이 시집을 안 가요. 좀 어떻게 좀 제발 좀 결혼 좀 하라고 해서 했더니 아니 엄마가 가래도 안 가는데 내가 가라 한다고 가겠어요?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좀 대신 전해주세요. 직접 말하세요.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후배들이 술 한 잔 사주세요 형님. 그럼 꼭 데려가서 진짜 한 잔만 뭐. 사줬다는 얘기를 네. 했고요. 어쨌든 이래서 언제 어디를 튈지 몰라서 전유성 씨랑 방송이 끝나고 집에 가면 꼭 두통약을 하나씩 먹었다는 에피소드를 네. 전해주셨습니다. 사실 기인이 아니라 재치가 뛰어난 거 아닐까 생각들어요, 전윤성 씨는. 근데 그 전윤성 씨의 절친 최유라 씨는 30년간 라디오 진행한 입담을 이제는 이곳에서 쏟고 있답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을 라디오 하시다가 홈쇼핑을 어떻게 하시게 된 겁니까? 이제 주변에서 예. 넌 살림을 하잖아. 그럼 그걸 개발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아유 내 마음은 굴뚝 같지만 예. 그걸 하라고 누가 하겠어? 거절의 뜻을 막 엄마무시하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툭 던졌는데 그거를 덥석 그래 이렇게 된 거야. 총 매출액이 얼마인 줄 아니? 1조 5천억. 그래요, 나는 오보가 아니고 모르진 않아요. 계산해보니까 그렇다는데요. 100분에 한두 분은 네. 재호라가 1조 5천억 벌었대. 4천억 정도 인센티브로 받지 않았을까? 없어. 우리 그냥 월급. 사실 홈쇼핑 즐겨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담 아나운서 최유라 씨는 믿고 보는 뭐 완판년 뭐 그런 말도 있어요. 맞아요. 방금 이야기 들으신 것처럼 10년 만에 1조 5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대박 했잖아요. 사건이죠. 근데 최유라 씨의 방송은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 뉴스파이터에서 사건 설명 안 하고 어제 뭐 먹었는지, 뭐 오늘은 뭐 할 건지 이런 일상적인 얘기를 한다면 우리 뉴스파이터 PD가 아마 뒷목 잡겠죠. 그렇죠. 이 최유라 씨 홈쇼핑 채널 PD도 뒷목을 잡았다고 합니다. 왜요? 홈쇼핑 채널에서 이제 물건을 팔아야 하는데 팔지는 않고 일상적인 대화를 막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걸 20분간이나 했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웠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객들이 먼저 물건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하. 어떻게 보면은 고객들로 하여금 좀 궁금하게 하려는 전략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아하.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이런 게 또 인기를 끌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홈쇼핑 진출 10년 만에 야. 1조 5천억 원이나 매출을 대단합니다. 기록했고 홈쇼핑의 여왕이 된 겁니다. 역시 살림을 잘하는 기본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